예, 여러분 이제 가족에 관한 챕터가 3개였죠. 그중에 가족 대상 실천 기법 9장 할 거고요. 우리가 OT 때 봤듯이 전체 기출이 가장 높은 랭킹 1위입니다. 가족 치료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급을 배우는 과정에서 단독 그 선택 과목으로 가족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되게 무리하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넣었어요. 예, 근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면에선 과목 안에 과목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실천 기술론 안에 가족 치료라는 과목이 또 하나 들어와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학습의 양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한 번을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가족 치료 이론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족치료 이론을 비교하는 것까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9장 가족대상 실천 기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총 챕터는 그러니까 이 안에 절은 3개의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 가족실천 초기 과정, 그 다음에 가족실천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단계이고 여기에서 바로 가족치료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 무수한 학자들의. 그 다음에 마지막 가족을 단위로 개입할 때 종결 과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가족 실천 초기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접수 자료 수집 사전 계획까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요. 실천론에서 실천의 계획 과정을 배우셨잖아요. 그때도 어때요? 접수 및 자료 수집 사전 계획 이런 단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대상의 단위만 가족인 거지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해요. 예컨대 실천론에서 접수의 핵심이 뭐죠? 인테이크의 핵심이 적격 여부였죠. 예, 그래서 이 가족이 요구하는 바와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일치하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내용들을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사정에서는 우리 문제 형성 되게 중요했잖아요. 바로 문제 규정, 문제 형성 이 부분들, 이 가족의 문제가 뭔지 형성하고 규정하는 거 이런 맥락은 같아요. 키워드가. 그런데 대상을 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 가족 실천이니까 가족을 대상으로 보고 계획을 잡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기출이 높진 않은데 이제 기출 분석해봤더니요. 4회 빼고는 계속 나왔고 22회에 가족에서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챕터 안에 이 2절, 이 중간 과정이 가족 치료 이론인데 패밀리 세라피 그러면 가족 치료 이론은 하나냐? 천만의 말씀이죠. 보호앤의 다세대 치료 혹은 세대 간 치료라고도 합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 혹은 성장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전략적 가족 치료는 학자가 여러 분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로 우리 교재에서 본 거는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이고요. 이 외에도 뭐 밀란 학파 뭐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인수라는 우리나라 학자입니다. 김인수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실천 기법 했고요. 여기 보시면 별이 안 들어간 게 없고요. 상대적으로 기출이 아주 높은 건 이 중에서도 해결 중심 가족 치료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가 정답 혹은 단독 문제 혹은 종합 문제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와서 기출로 많이 이제 랭킹이 되고 있어서 별 3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별 3개만 공부하고 2개나 하나는 안 할 테야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봐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각 모델 간의 비교입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와 구조적 가족 치료는 뭐가 다르며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 가족 치료 이론과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도 총정리를 또 같이 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학습 자료가 이제 부수적으로 같이 나가는 게 있는데 공부하시면서 PDF 파일들을 받으셔서 보시면 시험에 임박해서 많은 내용들이 둥둥 떠다닐 때 확실하게 그때그때마다 각각의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기출 전체에서 가족치료율은 제일 높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9장에서도 이 2절 기출
제일 높다. 9장이 제일 높은데 2절 제일 높다. 3절은 종결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기출의 차가 하나도 없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실천에 있어서 종결 단계의 무엇들을 살펴봐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해야죠. 우리의 공부가 기출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하나도 안 본다면 그거는 현장 중심의 공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자격만 따겠다라는 건데요. 그 공부는요. 자격 따시고 나면 휘발성 지식으로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공부를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필에 1급을 쓰느냐 2급을 쓰느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출회차가 하나도 뜨지 않는 게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전 단계에서 개입을 하고 종결 단계에선 어떤 걸 살펴봐야 되나 이런 실천 전체의 과정 안에서 살펴보는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출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하는 모델들은 각각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학습해야 된다. 사례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문제, 사례에 적용된 계획 기술을 찾는 문제, 각 모델별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 문제 등 여기서 학습하는 내용은 모두 출제 범위임을 염두해라. 모두. 여러분 모두라는 말 함부로 안 쓰겠죠. 그 다음에 학자, 모델, 특징, 기술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빙산 탐사에 가면 사티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명칭이 나오면 그게 누구의 어떤 기법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보웬의 다세대 치료,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 이런 식으로 학자와 모델, 그 다음에 각 모델이 가족이라는 현상을 바라본 시각의 차이, 그거에 따라 그 각 모델별 특징, 각 모델이 제시하는 주요 개념 및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시된 변화의 방법으로 제시된 기법, 이것들이 연결되는 공부,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헷갈리지 않는 공부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분포 볼까요? 5년간을 좀 봤더니요. 예, 여기 평균 출제 문항수가 이 챕터가 4.6, 5문제인 거예요. 많이 나올 때 19, 20회, 최근 5년간에 19, 20회 6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회만 해도 5문제 나왔고요. 20일에 4문제, 18회가 오히려 되게 드문 경우죠. 2문제. 그래서 평균 문항수 4.6, 5문제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도대체 핵심 키워드 뭐냐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웬의 다세대 치료 혹은 세대간 치료라고 하는데 6문항,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 10문항, 좀 더 높죠. 그 다음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혹은 성장 모델 7문항, 헤일리 중심의 전략적 가족 치료 7문항, 김인수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 14문제. 제가 아까 해결 중심이 가장 기출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에서 워낙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클 화이트의 이야기 가족 치료 있어요. 그러니까 나레이티브 세라피라는 이야기 치료가 있는데 그 이야기 치료의 방법을 가족의 대상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 모델의 방법 중에 외현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기법이죠. 이 외현화 기법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기타 영역에서 다뤄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진 모르지만, 내가 살아서, 내 생애 과정 중에 가족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1급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족을 공부한다라는 건 내 생애에 아주 큰 선물입니다. 우리 누구도 가족을 떠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가족은 드뭅니다.
생각보다 가족 안에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고요. 예, 그래서 가족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9장 가족대상 실천 기법으로서의 여러 가족치료 모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